조국의 시간, 민주당 또 자중질환. 민주당 내에서는 또다시 조국 사태로 시끌시끌합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출간한다는 이 회고록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당내 쓴소리를 담당하는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조응천, 박용진 이런 의원들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쓴소리를 가감 없이 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응천 의원,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 돌풍으로 당내 활력이 만발한데 우리만 다시 조국의 시간이란 수렁에 빠져들 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필 이 재보선 패배의 원인을 되돌아보는 이 시기에 이 선거 패배의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지목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저서를 발간하는 건 참 당혹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박용진 의원도 한마디를 내놨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조국 사태에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이 책임 있게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나 변론, 반론 또 자기 변호를 할 그런 권리가 있고 조 전 장관은 그런 권리를 이행한 걸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 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핵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말고 다른 의원들도 좀 비판적인 의견을 견지하는 상황인가요? 사실 민주당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일단 확실한 거는 당 내에서 이런저런 좀 다른 의견이 지금 병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조국 전 장관 입장을 좀 옹호하는 입장이었었던 정청래 의원은 조 전 장관이 흘린 피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 전 장관이 쓴 책을 5권이나 주문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독을 권한다라고 자신 SNS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응천, 박용진 의원이랑은 완전히 좀 다른 반대편에 있는 셈인 건데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도 이 정청래 의원이랑 좀 맥을 같이 하는 이런 발언을 했었던 걸 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서로 좀 의견이 다른 게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 지금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앞으로 대선하고 이제 결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지금 김은미 기자가 살짝 얘기를 했지만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네, 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요, 이런 얘기를 SNS를 통해서 남겼습니다. 가족이 수감되고 스스로 유배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정치적 경랑은 그의 이름을 수없이 소환한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라는 이 지지의 뜻을 밝혔고요. 이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이 발가벗겨지고 상처 입은 그 가족의 피로 쓴 책이라는 글귀에 자식 둔 아버지로 아내 둔 남편으로 가슴이 아리다라면서 조 전 장관을 감싸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다만 여권의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조국 회고록 관련해서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SNS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불공정에서 비롯된 청년층의 좌절을 이해한다라는 이 불공정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는 했지만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두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요. 이재명 지사도 입장을 밝혀라라고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조국 저서를 놓고 우리 시대의 공정이란 무엇인지 화두와 진지하게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면서요. 부자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게 공정이라며 자신만의 페이지를 만들어내시는 이재명 지사도 이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당 내에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비판도 나오고 호응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당 지도부에서는 아마 고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만간 송영길 대표가 이 취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죠. 아마 여기서 과연 이 조 전 장관 관련해서 메시지를 낼까요? 네, 낼 가능성이 현재로선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 모레 기자회견을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표 취임 한 달 차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가 과거에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가장 아픈 점을 지적해 줬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있었고요. 우리 당에 대한 독선 오만함을 비판하시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조국 문제, 오고돈 시장 문제, 박원순 시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까지 다 해서 그냥 무조건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무엇을 당신이 잘못했는지 알고 있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이제 제대로 우리의 뜻을 이해하는 거라고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바라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의 최근 행보, 현재 외부 전문가 등과 만나면서 어떤 현안을 기자회견에 내놓을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국 사태, 지지자 문자 폭탄 등과 관련됐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 대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모레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은미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정청래 의원이 조국 사태는 촛불 시위 이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된다니까. 여기는 짜고 여기는 짜지만 파티가 오작교를 배 교수님, 지금 기자들 설명 쫙 들었고 과거 영상도 봤습니다. 지금 조 전 장관이 다시 소환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편들기도 뭐하고 또 그렇다고 선긋기도 뭐하고 상당히 난감한 상황 같은데 앞으로 이제 대선은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상당히 난제 중에 난제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은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최저를 기록했던 때가 바로 이제 조국 사태 때 그리고 또 추미애 윤석열 총장 충돌 사태 때인데 맥락은 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국 전 장관을 편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촛불 세력이 있고 또 강성 친문 세력들이 있고 또 대권 주자들도 다들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또 친문 강성 세력들이 민주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은 밝히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어떤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정치적인 보복의 피해자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대권력의 눈이 어두운 정치검사 윤석열 전 총장의 표적이 됐다. 그리고 나만 표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탄핵하려는 그런 음모가 숨겨져 있다. 그러면서 결국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본인이 변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당장 송영길 대표는 굉장히 어려워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일도 양단식의 어떤 선택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김은미 기자, 그러면 이런 논란에 대해서 당사자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조 전 장관 자신의 SNS에 난 위리 안치된 극수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나서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자성어 같은데 위리 안치가 유배된 죄인이 집 주변을 가시덤불, 가시 울타리로 둘러서 그 죄인을 그 안에 가두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집 주변에 온통 가시덤불로 둘러싸서 그 안에 있는 이 유배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하겠느냐. 난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보는 여야의 모습,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